안녕하십니까. 87연구소 방송 묵계 이상원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레몬의 영양 성분과 효능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독소 배출과 혈액 정화, 간 기능 개선 등 레몬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능이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의 관심사항인 다이어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 블로그에 올린 글에 많은 분들이 뜨겁게 반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방송에서는 반응이 약해 조금 서운했습니다. 아마 지난 방송 내용이 유튜브에서 검색이 잘 되지 않았던 까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누구에게나 좋은 만병통치와 같은 과일은 없습니다. 레몬 역시 팔 체질별로 이로울 수도 있고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즉 체질과 개인별 몸 상태에 따라서 심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꼭 알고 드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부작용이 생기는 것인지, 그리고 레몬의 대체 어떤 성질 때문에 팔체질별로 이롭고 해로움이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종 서적에서는 레몬을 두고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는 레몬의 성미를 깊이 따져보지 않는 책상머리 주장일 뿐입니다. 레몬은 맛이 매우 시고 약간의 단맛이 있습니다. 신맛은 간을 보하고 단맛은 비위를 돋습니다. 작용하는 경락 역시 간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비위입니다. 또한 가장 풍부하게 함유된 비타민C와 구연산은 간에 가장 이로운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간이 약한 체질에는 이 레몬이 너무나 좋은 과일입니다. 이와 같은 성질을 적용하면 레몬은 간이 가장 약한 태양인 금양 금음체질에게 가장 좋습니다. 간이 차강장부인 열소양인 톰체질과 열소음인 수양체질도 도움이 됩니다. 반면 간이 가장 튼튼한 태음인에게는 이 레몬이 부담이 되는 과일입니다. 한소양인 토양체질과 한소음인 수음체질도 이롭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독소 배출과 다이어트를 위해 적용하는 레몬 디톡스 요법도 반드시 체질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생길 위험이 커질 수 있겠지요.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레몬 디톡스 요법 부작용 사례가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체질에 맞지 않아서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으로 레몬의 일반적인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속쓰림, 위염, 위궤양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레몬이 속쓰림을 악화시키기도 하고 반대로 소화를 돋기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반대 이야기죠. 위액을 과도하게 분비시켜 위궤양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언급하고만 있을 뿐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쉽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맛은 위산과 담주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위염이 없는 상태로 위장의 소화 능력이 떨어진 경우와 쓸개즙 분비가 원활하지 않아 단백질 소화가 잘 안되는 경우는 당연히 이 레몬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평소 위염이나 식도염이 있다면 신맛인 비타민C와 구연산 성분이 위벽의 상처를 자극합니다. 여기에 위산 분비까지 과도해지면 당연히 속쓰림과 위염,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 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관련 증상이 해소될 때까지는 레몬 섭취를 멀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레몬은 메스꺼움과 구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은 원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벽이 헐어있는데 레몬의 비타민C와 구연산 성분이 위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상처를 강하게 자극합니다. 그러면 위장은 상처가 난 위벽을 보호하기 위해 두 성분을 강하게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 과정에서 느끼는 증상이 바로 메스꺼움과 구토입니다. 그러므로 위염이 있는 경우에는 레몬을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레몬을 원액으로 드시는 것은 위벽을 강하게 자극할 수 있으므로 위염이 있는 경우에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공복이나 위염이 있을 때 이 비타민C를 드시면 좋지 않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레몬 디톡스 다이어트를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팔체질 적합도 및 위험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레몬 때문에 치아가 부식될 수 있습니다. 레몬이 치아 에나멜을 부식시킨다고 합니다. 이건 또 왜 그럴까요? 레몬이 강한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성인 이유는 역시 비타민C와 구연산이 범인입니다. 그러므로 레몬 섭취량을 적절하게 조절해야겠죠.
그리고 레몬물을 섭취한 후에는 반드시 가글 등의 방법으로 치아에 묻은 레몬 성분을 씻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레몬이 구내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레몬의 비타민C와 구연산 성분은 면역력을 높여 염증을 제거하는 효능이 뛰어납니다. 또한 레몬은 간과 비위 기능을 안정시키기 때문에 길게 본다면 구내염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레몬즙이 구내염 부위에 직접 닿게 되면 상처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산은 자극적인 성질이 강하기 때문이겠죠. 자, 다섯 번째, 소변이 잦은 경우에도 레몬을 피해야 합니다. 레몬 효능 중에서 이뇨작용 촉진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증상이 심한 경우에 레몬즙을 섭취하면 오줌 배설이 과도해져 심한 경우에는 탈수 증세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수분뿐만 아니라 나트륨과 칼륨 같은 전해질의 부족을 초래할 수도 있겠지요. 자, 지금까지 레몬의 어떤 성미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구체적인 증상과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이롭고 해로운 팔치질 적합도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레몬에 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레몬이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고 해도 지나치게 욕심을 내서는 곤란하다는 점입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 레몬을 섭취하고 싶으실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와 팔치질을 확인한 후에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열심히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 방송에서 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87연구소 방송 묻게 이상훈이었습니다.